자, 이번에는 벽 구획 하고 룸 만들어내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구획을 할 때, 자, 이걸 왜 제가 벽 구획 및 룸 작성부터 하냐면요. 사실 여러분들 그 공간 계획하실 때 중심선으로 이렇게 계획하시잖아요. 중심선으로 영역 정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심선이라는 개념을 처음부터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벽을 만드시면은 중심선을 알아서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벽 구획을 바로 진행을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2차원 CAD로 작업을 하실 때는 그냥 중심선으로 작업했던 방식을 그대로 벽 구획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각각의 면적을 땄잖아요. 면적을 따가지고 면적 계산하고 용적률이 오버되는지 아니면 건폐율이 오버되는지 검토를 하실 겁니다. 이제 그런 작업에 필요한 것들이 면적 계산이었어요. 이제 그 폴리라인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리습을 쓰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겠지만 이제 그런 작업들은 우리는 이제 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룸이라는 걸 집어 넣으면서 바로 여기에 대한 경계를 이제 인식을 하고 면적을 계산해 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벽이라는 걸 작성을 할 때, 이제 중심선 대신에 작성을 하는 거니까 벽이 한 이렇게 그 덩어리로 생겼으면, 지금 잠시. 벽이 만약 이렇게 생겼으면요. 벽의 기준이 여기를 기준으로 중심선으로 봐야 되냐, 여기요, 여기.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선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선으로 봐야 되냐, 그걸 컴퓨터, 제 레빗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벽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벽이 하나 있으면 이게 코어라는 부분과 이제 마감 부분이 있습니다. 코어랑 마감 부분. 코어라는 부분이 예를 들면 콘크리트가 있고 이 마감이 이렇게 붙죠. 여기 마감이 이렇게 붙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벽 전체로 봤을 때 이 벽 전체로 봤을 때의 중심은 한 이 정도가 될 거고요. 코어는 여기서 여기가 콘크리트라고 하면은 여기가 코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코어입니다. 코어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 지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어의 중심을 기준으로 우리는 면적을 처음에 계산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나중에 마감재를 붙여도 이 벽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왔다 갔다 이동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한번 진행을 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 자,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토대로 이제 벽을 작성을 할 거고 작성을 할 때 추가적으로 뭐 층간 복사나 이제 언더레이 같은 이런 도구들 좀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룸 작성을 할 건데 룸이 이 마감 면적을 기준으로 룸이 산정이 되거든요. 면적이. 그래서 이 면적도 이제 중심선 기준으로 제대로 산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단계 그런 것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일 저장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벽구획 및 룸 작성이라고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프로젝트 저장하고요. 세 번째 시간이고요. 룸 작성 및 벽구획 잠시만요. 벽구획 룸 작성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했고요. 어디서 작업을 하시냐면 일단 우리는 벽구획을 1층 기준으로 먼저 할 건데 우리 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첫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3차원 뷰하고 1층 뷰 있습니다. 두 개만 남겨놓고요. 그리고 뷰에서 타일 뷰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자, 이게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거 눌러서 타일 뷰 눌러주시면 왼쪽으로 갑니다. 우리 대지 경계선 부분이죠. 자, 요거.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제가 그 벽을 만들어 낼 건데 하나씩요. 그러면 왼쪽에 건축 탭이 있습니다. 건축 탭에 벽 도구 있죠. 벽 도구도 밑으로 내리면 몇 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벽 땡땡 건축이라고 하는 거 이걸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구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건축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서 여기 유형 선택기라고 합니다. 유형을 몇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미리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200mm로 일단은 만들 거고요. 나중에 여기 새로 유형을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반 200mm 이걸로 하시는 거고. 자,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위에 옵션 바라는 게 있습니다. 옵션 바를 여러 가지 설정을 하나씩 해 나가시면서 작업하시면 되는데, 벽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요. 벽의 바닥 밑에 부분과 벽의 윗부분이 있는데, 벽의 밑에 부분이 어느 레벨에 붙을 건지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잠시만요. 요렇게 키워서 베이스 구속 조건이라는 걸 가지고 벽의 밑에 부분이 어디로 붙을 거냐, 그리고 벽의 윗부분은 어디로 붙을 거냐, 혹은 높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단 구속 조건에다가 만약에 2층 레벨을 한다. 그럼 벽의 아랫부분은 1층에 붙고 벽의 윗부분은 2층에 붙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 붙을 때 그 간격 있죠. 1층 레벨과 간격을 띄울 거냐, 아니면 완전히 붙일 거냐. 0하면 완전히 붙이는 거고요. 플러스 위쪽 방향으로 좀 띄울 거면은 플러스 값을 넣으시면 되고, 이제 더 아래로 밑으로 내리겠다 그렇게 하시면 마이너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저는 거의 대다수의 벽은요, 그냥 1층 레벨에서 그 다음 층, 그러니까 2층이면은 루프층이겠죠. 자, 2층 기준이면 이게 루프층이 되는 거고, 이제 이게 1층 기준이면 이게 2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상부 레벨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베이스 간격 띄우기 0이고 상단 간격 띄우기 0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위치선 있죠. 위치선, 벽 중심선 되어 있는데, 이 벽 중심선이 아니라 구조체의 중심선으로 하셔야 나중에 우리가 벽 유형을 바꾸시더라도 제대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제가 따로 영상에서 기본 강의에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벽구에 가실 때는요, 높이 2층, 1층에서 하면 2층, 구조체 중심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그대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그럼 대지 경계선이 여기 있고요. 여기다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런 실 하나 만들어야지, 이런 실 구획 하나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또 실 하나 구획해야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획을 저는 이런 실이 하나 3개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다가 복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인 홀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화장실도 필요하니까 여기에 화장실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화장실이 있으니까 파이프 샤프트나 EPS나 이런 것들이 여기 같이 붙으면 좋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번에 이렇게 생각이 나온 건 아니겠죠. 네, 이제 샘플 모델이 다 생각하시고, 네, 일단 이런 식으로 구획을 정했다. 나는 이제 처음에 동선도 생각했을 거고, 일단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정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만든 것대로 그대로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지형이 좀 눈이 아프죠? 이 지형 솔리드 선택해 가지고요. 자, 이거 눌러서 그냥 요거 일반으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똑같은 걸로 일단 바꾸고 다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배경이 없어지죠. 3D에서 구분은 안 되지만 일단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는 만들어 봤습니다. 해치 바꾸는 건 이번 수업 내용이 아니라서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죠? 손 솔리드로 바꾸면 반대로 할게요. 네, 컨트롤 Z 하고 뒤로 가기. 자, 이 바깥에를 그냥 초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초원 마음에 드는 게 없지만 나중에 이거 바꾸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대지는 여기다. 네, 이 정도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수업 돌아와서요. 자, 여기 이 구획을 했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한 이 정도 띄울 거야. 그래서 그 간격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 객체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중심 쪽을 당겨 가지고 중심 기준으로 이 정도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알 수 있고, 이걸 해가지고 1000만큼 띄울 거다 엔터 치시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면 계획을 할 때
이제 레빗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그냥 명령하듯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수라는 개념을 먼저 튀겨주시면은 우리가 치수를 바꿔가지고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객체를 이동해서 치수가 바뀌는 게 아니고 치수를 바꿔서 객체를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게 할 때 매번 내가 원하는 거 선택을 해서 이렇게 치수를 바꿔서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걸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주석 탭이 있습니다. 주석 탭에. 그리고 이제 왼쪽에 정렬 치수라는 도구가 있거든요. 이 도구 눌러서 여기 대지경계선 있죠. 대지경계선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벽 중심선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저는 벽 중심선으로 만든 게 아니라 구조체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조체의 중심으로 여기 기준을 다 이렇게 클릭 다 해주시는 거예요. 클릭 해주시고 당깁니다. 다시 이제 위에 대지경계선 클릭 이게 구조체 중심입니다. 클릭하시고 이렇게 당겨서 허공에다가 이렇게 클릭하시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도 클릭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위에는 어차피 제어가 같이 되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혹시 치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 주석 우리 나중에 할 때 할 건데, 만약에 사이에 없애고 싶으면 이 치수 선택하시고 보조선 편집 빼시면 되고요. 또 추가하고 싶으면 다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하고 싶으시면 허공에 클릭. 끝났죠? 네, 이제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여기 들어가는 실을요, 여기 치수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신속 치수도 뜨는데, 위에 보시면 이 치수도 이렇게 글자가 작아져 버리죠. 작아진다는 말은 제가 진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다가 이거는 3000 사이즈 할 거야. 여기도 3000 엔터. 이동을 하죠. 그리고 여기 3000 엔터. 그리고 여기에다가 5000 엔터. 그렇죠? 여기다가 만약에 몇 정도 할까요? 1500 할게요. 1500. 여기다가 1500. 그러면 여기 폭이 300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거 눌러서 이것도 1000만큼 띄울 겁니다. 1000 엔터. 그리고 이거 눌러서 이건 5000 엔터. 그리고 여기는 2000 임의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도구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1500이다. 엔터. 자, 만들어졌고요. 자,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를 정해도 되는데,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왼쪽에 이 벽과 라인이 같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치고, 그럼 치수를 계산해서 넣을 게 아니고요, 이 라인과 똑같이 맞추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선택하시면은 이동하실 수 있는데, 이동해서 이렇게 맞춰서 스냅 잡아서 맞춰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좀 우리 좀 편한 도구 중에서 이제 수정 탭에 보시면은 여기 정렬이라고 하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정렬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이 부분을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이 객체를 이동하겠다 지정했습니다. 끝난 거고요. 자, 이 정도만 하셔가지고 1층 평면 구획은 이제 끝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3차원에선 이 정도 영역에 이런 이제 경계가 영역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이제 그렇게만 좀 파악해 주시고,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 보시면서 나중에 우리가 평면이 1층과 2층, 3층, 4층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이거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실 거거든요.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다가 룸이라는 걸 넣어야 됩니다. 이제 룸이라는 걸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면적을 계산해 주는 역할이고요, 공간에 이제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축 탭에 들어가시면은 쭉 오른쪽에 가시면은 룸이라는 도구가 보이죠? 자, 룸 및 면적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룸이라는 도구를 그냥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왼쪽에 보시면 한계 간격 띄우기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벽이랑 같은 개념이고요. 룸도 바닥 부분, 밑에 면이 있고요. 위에 상부면이 있습니다. 아랫면은 레벨 1층에 바로 그냥 구속이 돼버리고요. 이제 상부면은 2층 레벨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 지금 1층 레벨에 기본적으로 구속되어 있죠. 2층 그 상부 레벨이 1층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2438.4만큼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은요,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그냥 여기서 높이가 2438이다. 높이가 이제 룸의 영역 높이가 2438이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나중에 제가 이 룸이라는 걸 아예 그냥 이제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룸을 다 뜯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 작업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 부분 있죠? 룸 만드실 때 이거를 다시 룸 눌러서 만드실 때 여기다가 천장고를 넣는다 생각해 주시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2700으로 룸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그럼 여기 천장고는 2700, 천장고 2700, 천장고 2700, 여기도 천장고 2700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천장고는 2700으로 만들 거고, 여기는 화장실을 생각하고 넣은 거니까 여기는 2400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2400으로 만들 겁니다. 자, 근데 EPS와 이제 PS, 파이프 샤프트다. 그러면 여기는 그 천장이 없잖아요. 천장이 없을 경우는 그 다음 층 2층 레벨까지 0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셔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룸의 최적을 계산을 해서 뭔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2층까지 다 올려주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제 룸이라는 게 룸의 경계를 인식을 해서 알아서 이제 지정이 되거든요. 천장이 생기면 그 경계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임의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모든 룸이 만들어졌는데 이름이 다 룸일 순 없죠. 그래서 이게 룸을 보시면은 이제 룸이라는 태그가 만들어졌고 키보드에 탭키를 눌러 주셔서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는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탭키를 잘 눌러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룸을 선택을 할 때 이 X표 뜨는 거 있죠. 이게 룸의 실체입니다. 룸의 실체고 이 실체가 가진 정보가 1이 있고 룸이 있죠. 이거의 정보를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룸 태그입니다. 룸 태그 자체에서 정보를 넣는 건 없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룸의 정보를 읽어온다 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룸의 정보를 읽어올 때 이거 있죠. 룸의 데이터를 바로 룸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실 1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룸 이거 있죠. 심볼을 이렇게 수정을 해서 실 2.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레벨할 때 요거 이 레벨에 있는 인면 요거 수정할 때 이렇게 수정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레벨의 심볼 그 태그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석 태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레벨의 실체에 대한 거는 왼쪽에 있는 이게 실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룸도 마찬가지입니다. 룸도 실체는 이거고 여기서 실 2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룸 이것도 여기서 복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실 3이죠. 이거는 이제 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여기는 화장실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PS 여기는 엔터 PS 그냥 임의로 이제 실을 다 구해간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룸을 만들었는데요. 룸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룸의 실체를 딱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마우스 오버했을 때 내가 잡고 싶은 건 이 룸이거든요. 룸이 잘 안 잡히면 이렇게 해서 키보드의 탭키에서 이렇게 내가 선택하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애매하게 이렇게 있을 때 이제 탭을 누르면 이 근처에 마우스 근처에 있는 거에 선택하는 부분들을 알아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자, 하이라이팅이 잘 됐을 때 이제 이 벽을 누르겠다. 그럼 클릭하시면 이 벽이 선택되는 거죠. 자, 일단 이제 넘어가고요.
지금 C를 다시 룸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왼쪽에 면적이 계산이 됩니다. 그럼 면적의 합계를 구해서 내가 면적을 잘 계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잘 보시면 3000에 5000이잖아요. 그러면 3, 5, 15가 돼야 되는데 지금 13이죠. 이 면적이 잘못됐습니다. 이 면적이 이제 벽체의 그 안쪽 라인을 기준으로 면적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을 제대로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게 어딨냐면 위에 룸 보시면은 건축 탭입니다. 건축 탭에 룸 이 부분 보시면은 룸 및 면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드롭다운하는 패널에 드롭다운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 새로운 도구들이 숨어져 있죠. 면적 및 최적 계산이라고 하는 도구인데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 계산, 면적을 계산할 때 어떤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할 거냐 자, 그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벽 룸 면적 계산에 벽 마감에서 라고 체크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는 벽 코어 레이어에서 이 코어의 레이어에서 이 룸의 면적을 계산하겠다 라고 지정하는 거고요. 이제 코어 레이어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코어 레이어는 어떤 거냐면은 잠시만요. 자, 코어 레이어라는 건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코어입니다. 코어. 벽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코어를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게 코어 라인이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지정을 나중에 할 수 있거든요. 코어 라인이고 그래서 우리 이 코어 라인의 중심인 딱 중심인 여기 이 라인을 기준으로 벽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이 나중에 그 우리 벽의 중심선이라고 보실 수 있고 벽의 중심선이면 면적의 기준선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그 마감재가 붙죠. 마감재가 붙으면 이렇게 해서 마감재가 붙을 거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마감재가 붙을 겁니다. 이건 마감재가 좀 얇은 거, 이건 좀 두꺼운 거.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요 라인하고 마감 끝 라인, 제일 끝 라인 이 라인 두 개를 모든 벽체에 다 이제 두께를 합쳐서 거기에 중심이 벽체의 중심선입니다. 이거 자, 이거 할게요. 자, 빨간색, 검정색. 자, 이게 최종 벽체 전체의 두께고 이 전체 두께에서 벽체의 중심선은 여기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기준한 거를 코어 레이어라고 합니다. 코어 레이어. 코어 레이어. 아까 전에 레이어에서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이 코어 레이어라는 거는 여기가 외부라고 하면요. 여기 외부 코어 레이어가 있고 내부 코어 레이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부와 외부의 코어 레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이 중심 있죠.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중심. 이 선이 바로 코어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룸을 만들었을 때 이 룸이 면적이 계산되어야 되는데 면적이 벽체의 중심으로 가도 안 되고요. 이제 코어 레이어로 가도 안 되고 이 마감면으로 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코어의 중심선 여기를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벽 중앙 있고 벽 마감 있고 코어 레이어 있죠. 이 세 개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벽 코어 중앙에서 이 코어의 중심이죠. 이걸 기준으로 하셔야 되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아까 룸을 선택을 했을 때 영역이 바뀐 것을 눈치를 좀 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벽 중심으로 영역이 확장이 됐고요.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 면적이 15제곱미터로 만들어집니다. 단순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면적을 우리가 일람표로 쉽게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실의 합계 면적을 다 아실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대지 경계선 면적도 대지 면적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일람표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도 바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려고 이렇게 이제 벽도 만들고 룸도 같이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1층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벽구에 끝난 거고 이제 2층 해야 되는데 이 뷰를 보시면은 1층에서
2층을 더블 클릭하시면요. 지금 1층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서 어느 기준으로 내가 벽을 만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3차원은 보이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죠. 2층밖에 안 보이죠. 1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요. 왼쪽에 평면도에서 2층 뷰 평면도에서 특성창입니다. 범위 언더레이라고 있습니다. 위에서 그래픽 있고요. 언더레이 있고 범위 있고 아이디 데이터 있고 공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언더레이 눌러주시면은 언더레이에 범위 기준 레벨이라고 있는데요. 뭔가 뒤에 뭔가를 깔겠다는 거고요. 자, 거기다가 1층 레벨을 깔아서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1층 레벨을 깔아서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 보이게 하는 거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벽을 여기 맞춰서 그려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필요한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가시면 돼요. 그리실 때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베이스는 현재층, 상부는 이제 그 상위층, 그리고 그 위치선은 구조체 중심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냥 그대로 스냅 잡아서 그대로 대충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벽은요 똑같이 올라와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3차원으로 잠시 가볼게요. 3차원의 벽을 제가 올리고 싶은 벽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위에 클립보드로 복사라는 도구가 있거든요. 수정 탭에 있습니다. 자, 이거 컨트롤 C 눌러 주셔도 되고요. 이거 눌러 주시게 되면 일단은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고 이걸 지금 이 3차원 뷰에서 3차원 뷰 영역에서 자, 제가 여기 수정해서 붙여넣기를 할 건데 붙여넣을 때 여러 옵션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바로 동일한 위치에 정렬을 할 거면은 복사 안 했고요. 자, 우리가 이 동일한 위치지만 레벨이 한 단계 그냥 그대로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 선택한 레벨의 정렬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가 레벨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 벽체가 기준이 1층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2층을 선택해 주시면 확인 눌렀을 때 이게 2층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똑같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작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저는 여기 이렇게 똑같은 라인에 맞춰서 했는데 이제 정렬 치수 있죠? 주석 탭에 정렬 치수를 가지고 여기 이 중심선 기준으로 여기 중심선 기준으로 구조체 중심선입니다. 자, 여기 클릭해서 여기는 5000 정도 여기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여기다가 룸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룸을 넣으실 때는 똑같이 2층에서 2층 레벨인데 3600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2700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갤러리 여기는 화장실이니까 2400 화장실 여기는 똑같이 그 다음에 루프층에서요 여기 0 해가지고 여기는 PS, EPS 이러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이 룸 있죠? 룸 삭제합니다. 1층에서 이 룸 있죠? 이 룸 클릭 컨트롤해서 3개 클릭했습니다. 룸을 그리고 클립보드 복사 그 다음에 2층 갑니다. 여기서 붙여넣기 이 현재 뷰의 정렬이라는 도구를 쓰시면은 2층 레벨이 지금 켜져 있죠? 이 뷰에 동일한 위치에 똑같은 룸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사실 넘버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바뀌게 되겠죠. 이런 거 자동으로 바뀌고요. 그러면 이제 이 룸 태그가 없잖아요. 지금 룸은 들어왔는데 실체는 들어왔는데 그러면 위에서 우리 그 건축 탭에 오른쪽 보시면 룸 태그 도구 있습니다. 이 도구 눌러서 여기다가 그냥 찍어 주시면 이름이 알아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자, 이렇게 이런 것들도 레벨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다 같이 바뀌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벽 9에 가고 룸 작성을 해봤고요. 자, 벽 9에 룸 작성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건 제가 코어 중심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룸을 작성을 했을 때 룸 경계 기준이 코어 중심으로 가야 우리가 작성한 기준으로 그대로 면적을 산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언더레이라는 개념 좀 봤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클립보드로 복사해서
우리 선택한 레벨의 정렬을 해봤고, 그리고 현재 뷰의 정렬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좀 부연 설명이 좀 많아서 이 영상도 좀 길이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철저하게 좀 많이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벽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중심선 그린다 생각하시고 좀 도구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만약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면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 부분 좀 실습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좀 벽을 좀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직접 좀 자유롭게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실습을 할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영상 끄시고 계속 좀 실습을 좀 익숙해지실 때까지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